풀었어? 여기부터 맞아 이거? 516번. 맞아. 그거 저번에 했던 얘기죠. 자, 일단은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확률 들어와서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으로 정리해 준 게 이산적 확률 구하는 패턴, 그죠? 문제가 뭐뭐를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끊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해서 풀면 돼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배운 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렇죠? 한 개씩 여러 번 행위를 진행할 때, 여러 번 진행을 할 때 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돼라고 얘기했죠. 그죠? 얘도 뭐 경우의 수에서 하던 고해 법칙의 연장선의 문제다. 확률도 그렇게 풀이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준서님 풀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좋아. 예진이 형수님 준서에도 질문 해주네요. 네, 오겠습니다. 질문 55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걸로 이제 가볍게 저번에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551번을 보시면 551번 볼게요. 불량품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는데 불량품을 모두 찾을 때까지 한 개씩 차례로 검사할 때 6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을 구해라. 저번에 우리 풀었던 그 당첨 2개 있는 제비뽑기에서 당첨 제비가 5번째 끝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지금 그 불량품을 뽑았을 때 뽑은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는데 이거 뭐 상식이 기반되는 거죠. 불량품 검사라는 거니까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갖고 가는 거죠.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량품 2개, 10개가 들어있는 상황, 총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불량이 2개가 있고 뭐 올바로 양호한 게 한 8개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한 개씩 계속 꺼내는데 6번째 검사가 불량품을 모두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6번째는 뭘 뽑아야 돼? 준서. 불량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5번의 기회 중에서 불량을 한 번만 뽑아야지 여기서 끝나겠지. 그렇죠? 그럼 얘가 x 동그라미 혹은 뭐 x가 일로 오는 경우, 일로 오는 경우, 일로 오는 경우, 일로 오는 경우 총 5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그때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요놈의 확률을 구하면 여기 밑에는 확률이 어떻다? 같습니다. 분자의 숫자만 위치가 바뀌는 것뿐 뭐 확률 똑같죠. 결국 얘 확률을 잘 구해서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를 구해보면 자, 얘만 잘 구하면 되겠죠. 처음에 분량을 뽑을 확률 10분의 2 주소가 맞냐? 그 다음 한 개 빠졌지? 얘 한 개 남았어. 다 얘를 뽑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9분의 8 두 번째, 8분의 7 세 번째, 7분의 6 네 번째, 6분의 5 다섯 번째, 6번째 게임 끝나야 돼.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곱하기 5 하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라가고 5 띵띵 9분의 1 정답 이렇게 되겠죠. 주소 알겠어? 또 있어? 그리고 353번하고 4번. 554번이겠죠? 네, 554번 할게요. 553은 저번에 선생님 풀어줬는데 554번으로 보겠습니다. 55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는 뭐 그 저번에 선생님은 이제 553으로 전류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뭐 똑같은 세팅에 뭐 수로에 물이 흘러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보시면은 X는 출발 지점이고요. 수로가 지금 A, B 수로가 있는 상태고요.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CD 수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Y까지 오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A가 닫히면 이제 이게 물이 흐르지 않겠죠. 알겠죠? 얘가 닫힐 확률 쓸게요. 닫힐 확률이 2분의 1, 흐르지 않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B가 3분의 2, 닫힐 확률이. C가 2분의 1, D가 4분의 1, 3분의 1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닫힐 확률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X에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Y의 물이 흐를 확률을 구해라. 그죠? 쌤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병렬로 연결된 것들은 얘를 일단 먼저 구하라고요. 따로 있네요. 여기에 물이 흐를 확률,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준성아, 봐봐. 이 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 개라도 열리면 흐르겠죠? 그러면 흐를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않는 게 편하죠. 왜냐면 않는 거는 둘 다 닫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닫힐 확률이니까 흐르지 않을 확률은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흐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1단계로. 여기 마찬가지로 흐를 확률과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면요. 않는 게 편하니까 2를 곱하면 6분의 1. 6분의 5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1단계로 풀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 그냥 직렬이기 때문에 바로 풀면 되는 거죠. 물이 흐를 확률은 여기도 흘러야 되고 여기도 흘러야 될 거 아니야. 흐를 확률 3분의 1로 흐르고 6분의 5로 흘려야지. 정답. 이되겠어? 이렇게 이제 그 병렬들 좀 정리해버리면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쌤이 세팅을 해드렸죠. 됐습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일단은 나중에 다 푸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또 있냐? 몇 번이니? 75. 575? 그렇죠. 우리 준서가 경계가 없이 그죠? 뒤에도 열심히 풀어오고 있는데 얘는 뭐 이제 배운 게 있을 거니까 풀면 풀 텐데 그걸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564번부터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곱셈 정리가 아닌 조건부 확률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자 이쪽을 준석이 너 그 질문형 문제로 선생님이 내용 할 테니까 그거 같이 쓰면 될 것 같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유형은 2개 나왔어요. 그냥 경우에서 2개로 푸는 이산적 확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쓰는 곱셈 정리. 알겠습니까? 그렇게 2개 배웠고 오늘은 세 번째 유형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여기 서영이도 또 수업 들어왔으니까 같이 정리해 보시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바로 쌤이 또 그 강의를 들어온 친구도 있고 기억이 또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바로 이 전달 위주로 할게요. 아연이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할 테니까 알겠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아이는 얼마지? 2분의 요거는 6분의 3을 풀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한 개 던질 때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다. 결론을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미 나온 그 주사위 눈은 몇 가지인 거야? 짝수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지금 현재? 3가지. 그죠? 이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의 질문이 조건 확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니 얘가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3분의 1이죠. 봐 조건만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얘는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배우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미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6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죠. 2, 4, 6이겠지. 2, 4, 6 중에 소수는 어차피 2밖에 없으니까 3분의 1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폼을 이제 우리가 조건 방위로 부르는데 우리는 조건 방위 이런 단순한 개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해질 거니까 얘를 정리하는 거죠. 자, 얘를 정리한다라는 거 봐봐.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건 이런 건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그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선생님이 B라고 이러죠. 사건 B. 알겠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온 사건은 사건 A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온 사건은 B. 소수가 나온 사건은 A를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라는 사건은 소수니까 2, 3, 5가 있긴 할 거예요. 일단 이 시행에서는. 그죠? B라는 사건은요. 짝수니까 2, 4, 6이 있겠지. 알겠죠? 자, 지금 나한테 한 질문이 이런 겁니다. B가 나온 상태에서 그게 A였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P A바 B를 구해라 이렇게 씁니다. 조건방이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는 건 바라 이런데 알겠죠? P A바 B를 구해라 라는 건 이게 조건방의 표기법인데 요게 전체입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B가 나온 상태에서 그 중에 A였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기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A가 원하는 게 되는 거야. 원하는 거. 오케이? 이 상황을 예시로 든 문제 이런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지금 결국 이제 우리가 짝수를 B라 하고 얘를 소수를 A라 하면 얘가 나한테 질문한 게 이거야. P A바 B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B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는 B의 개수 여기구나. B의 개수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아까 아연이가 한 개라고 했지? 한 개라고 한 이유는 A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B 안에 들어있는 A 개수가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한 개였는데 이게 이제 수식으로 얘기하면 B가 나온 상태니까 NB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B의 개수. 그 중에서 원하는 건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필요한 거니까 B 안에 들어있는 A 교집합 B의 개수가 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이폼을 잡는 게 조건부 확률의 풀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저렇게 생긴 식을 푸는 수식을 정리하면 방금 이해를 했지만 B가 나온 상태에서 B 안에 들어있는 A의 개수를 구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거 입각해서 얘가 3분의 1 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푸는 풀이법이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는 증명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PA바 B는 NB분의 NA교B를 구하면 돼 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봐봐 분모 분자에 NS로 나눠버릴게요. 분모 분자. 그럼 이 결과는 바뀌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같은 수 나눈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요 전체 개수분의 B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PB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전체 개수분의 교집합 개수 요거는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죠. PA 교 B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푸는 거지만 수학적 증명 과정을 통해서 얘를 확률분의 확률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조건부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알겠죠? 그때 모든 해설지나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모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만 풀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얘를 굳이 넣어놓은 거야. 왜냐면 특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우니까. 알겠죠? 모든 문제를 확률로 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정 문제는 개수로 풀고 특정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확률로 풀면 돼. 알겠죠? 이게 원래 정석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특정 문제는 뭐냐? 필기장에 적혀있죠. 첫 번째 데이터 정리가 개수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문제. 보통 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개수가 정리가 되어 있어. 그건 그냥 개수 풀면 돼. 알겠죠? 굳이 그걸 확률로 끌고 가면 헷갈리니까. 두 번째 퍼센트로 개수 정리가 가능한 문제. 개수 정리 가능한 패턴. 이런 것들은 전체 개수를 지정해서 풉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뭔가 개수 정리 가능한 버전의 조건부를 만났으면 그거 개수로 푸시고 알겠죠? 표로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 문제 개수로 푸시고 알겠죠? 그 외의 모든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확률로 풀 때는 봐봐. PA바 B로 확률로 풀려면 PB의 확률부터 구하시고요.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두 개의 확률을 푼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확률 문제 하나 풀 때 제일 처음 배운 유형이 두 개의 경우의 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조건부를 풀 때 뭔가 내 눈에 잘 보이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두 개의 확률을 푸시면 돼요. PB 구하시고 PA 교 B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얹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건부 확률의 풀이법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쌤이 좀 보여드릴 문제가 이제 개수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버전과 그 외의 버전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 조건부 확률의 풀이가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거야. 알겠죠? 자, 그걸 보여드리면 준석이가 풀어온 걸로 쌤 문제 풀어볼게요. 몇 번이라고 했지? 575번 가보겠습니다. 575입니다. 575. 575 볼게요. 575. 자, 575번 보시면 요게 이제 쌤 말하는 데이터 정리가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알겠죠? 575번을 보시면 뭘 돼 있어요? 영화 A가 있고 영화 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나 봐요. 이런 상태에서 A를 선호하는 애들 120명, B는 90명. 합계까지 쓸게요. 합계가 있어야 풀이가 쉬우니까 합계. 남자는 총 210명, 여자 100명, 60명, 여기는 그러면 160명. 전체 학생도 370명 되겠죠. 이렇게 A를 선호하는 애들 총 220명, 그죠? 합계를 적어놓은 것뿐이야. 150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표가 좀 깔끔하게 다 완벽해 보이니까 이런 상태표를 주고요. 질문합니다. 자,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이미 여기는 잠깐만요. A와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한 건데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영화를 봤습니다. 일단 알겠죠? 그리고 잠깐만 둘 다 본 애들도 있나? 잠시만요. 그러네요. 둘 다 본 애들이 있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학생이 150명인데 지금 합계가 210명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좀 못 풀었나 봅니다. 알겠죠? 이 표가 주어진 정보로만 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장난을 쳐놨네요. 지금 그쵸? 왜 그러냐면 120, 90인데 총 210명인데 남학생이 지금 150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좀 더 세분을 시켜놓을게요. 잠시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전체가 370이 아니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겠네요. 이건 적어놓을까? 여기 안에 뭘 하나 써야 되냐면 둘 다 보내들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죠? 지금 남학생이 원래 지금 얘가 준 게 이 정보가 조금은 헷갈리게 줬네요. 150명이고 여자애들이 지금 120명인데 A 보내가 120명, B 보내가 90명이면 둘 더 210명이잖아. 많이 안 맞지, 그쵸? 60명은 둘 다 본 거야. 겹치면 60인 거지. 준수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160명인데 120명밖에 없어. 40명은 둘 다 본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표를 세팅한 다음에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스톱. A, B를 모두 관람한 애는 몇 명이야? 여기 조건부입니다. 내가 조건부가 아닌 버전의 문제와 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부인 버전의 문제를 내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이 문제는 조건부인 게 A, B를 모두 관람한 애들 중에서만 한 명을 뽑은 거야. 아니면 요게 이제 이미 던진 결론인 거야. A, B를 일단 봐야 돼, 애들이. 그럼 총 몇 명이야? 100명 중에서 준석이 되겠어. 그죠? 그중 그 학생이 여학생이래. 우린 여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여학생은요? 40명. 아주 쉽죠. 10분에 다 5분입니다. 정답.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만약에 조건부가 아니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아니,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뭐 그 학생이 A, B를 모두 본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거기서 말하는 소재는 다 쓰고 있습니다. 확률을 구해라. 지금 이 질문과 그 질문이 정확히 구분돼야 돼.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답이 얼마냐면 이 학교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했어? 전체가 몇 명이야? 270명 중에서. 그죠? 내가 뽑은 그 학생이 둘 다 본 여학생이어야 돼. 몇 명이야? 40명. 얘를 이렇게 풀어야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했으면 그게 조건부 확률 이해한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제한시켜 놨으니까. 알겠죠? 이 문제는 A, B를 모두 본 학생들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요게 전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비교 잘 하시고 그 다음 순서 뒤에도 또 질문 있냐? 579번. 좋아. 자, 봅시다. 579번입니다. 자, 남학생 바로 가볼게요. 579번은 자, 579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선생님 문제 잘 뽑았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선생님 퍼센트가 아니라 비율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요 버전은 이제 약간 비율을 틀어서 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인식이 잘 되게 쌤이 퍼센트로 된 거부터 풀어드리고 요걸 두 번째로 풀게. 알겠죠? 이따 풀게. 봐봐. 퍼센트로 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데이터 정리가 표로 되어 있는 건 풀어봤죠? 이렇게 명수 나와 있는 거. 요거는 개수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건 여기 뒤에 있어요. 예를 들면 퍼센트 문제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뒤로 많이 넘어가야 돼. 아마 쌤 수업 때 불량률 문제 했을 거니까 요걸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걸로 하세요. 어디냐면은 잠깐만요. 593번 593? 593. 593. 오케이, 593을 합시다. 593 잠깐만요. 593. 얘를 먼저 볼게요. 593입니다. 593. 봐봐요. 감귤은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알겠죠?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두 감귤 농장 A와 B에 생산된 감귤을 잘못 분류할 비율이 2%와 3%야. 이게 쉽게 말하면 불량률 같은 건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A 농장은 2%로 잘못 분류를 하고 B 농장은 3%로 잘못 분류합니다. 알겠죠? 그때 문제가 뭐냐면 가게에서 감귤 5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 3상자는 A 농장, 2상자는 B 농장에 생산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봐봐. 5상자로 해버리면 이 상자 안에 몇 개인지 모르잖아. 감귤의 개수가 있을 거니까. 얘가 중요한 건 A 농장과 B 농장이 있는데
이게 비율이 중요한 거라 3대 2의 비율로 지금 현재 감귤이 있어라는 얘기인 거야. 5상자가 있으면 그때 3대 2의 비율로 A 농장이 3, B 농장이 2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한 상자는 감귤이 몇 개인지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마음 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문제 좀 읽어볼게요. 그때 이 5개의 상자 중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안에 감귤 1개를 뽑았을 때 쉽게 말하면 상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2의 비율로 감귤이 율라나는데 그 중에서 1개를 뽑았을 때 그게 잘못 분류된 감귤이었을 때 스톱! 요게 조건부입니다. 자, 상황 다시 정리할게요. 자, 상자의 개수는 포인트는 아니야. 알겠지? 상자는 그냥 3대 2의 비율을 잡아준 것 뿐인 거가 알겠죠? 그러면 A 농장의 3과 B 농장의 2의 비율로 감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 감귤 한 개 뽑았을 때 걔가 잘못 분류된 감귤이었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인 거죠. 이미 얘는 불량품인 거야. 쉽게 말하면. 잘못 분류가 된 거죠. 그 중에서 그게 A 농장이었을 확률을 구해라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퍼센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불량률 퍼센트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가 감지가 되면 이렇게 푸시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많은 유형을 다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퍼센트 문제는 여기밖에 안 나오긴 해요. 다른 문제에서 뭐 이런 표현 자체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가볼게. 지금 문제는 A 농장의 불량률이 2%고요. B 농장에서 잘못 판별할 확률이 3%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개수를 짜는 거잖아. 그럴 때 쌤이 이 전체 개수 지정 무슨 말이냐면 A 농장의 개수를 300개라고 하고요. 3대 2니까. B 농장은 그냥 200개라고 가정을 하는 소리야. 쌤이 만약에 얘를 600개, 400개 안 됩니까? 되죠. 어차피 비율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할 확률이기 때문에 개수는 몇 개도 상관없어. 알겠죠? 대신 퍼센트 문제가 들어갔으면 최소한 100개나 1000개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분수나 소수가 안 나와야 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개수를 지정을 잘못해서 중간에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그냥 밀고 가면 답은 나와요. 어차피 비율은 똑같으니까. 0.3분의 0.2나 3분의 2나 30분의 20이나 비율은 같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소수나 분수가 나왔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밀고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개랑 200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겠죠? A 농장에 감귤이 300개가 있고 B 농장에 200개가 있는데 문제 처음 다시 해볼게요. A 농장에서는 잘못 판단할 이제 확률이 2%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몇 개를 잘못 분류한 거야? 300에 2%니까 몇 개야? 6개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구해? 300 곱하기 100분의 2 해야죠. 이렇게 2%. 얘는 잘못된 거고 제대로 한 거를 굳이 구한다면 294개겠죠. 얘는 뭐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불량률이 3%니까 몇 개겠어요? 얘 6개네. 그죠? 여기에 제대로 감별한 것들은요 194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개수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A 영화, B 영화 본 문제 똑같은 거야. 표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개수는 정리가 다 된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자, 이 상태에서 개수 정리가 끝났으니까 풀면 돼 이제. 얘가 뭐라 했냐면 내가 꺼낸 감귤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스톱. 여기 전체 뭐죠? 전체 몇 개야? 12개. 그죠? 잘못 분류 12개잖아. 12개 중에서 A 거 6개니까 뭐 2분의 1 답이겠죠. 이렇게 푸는 게 조건부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아니, 개수 정리 이렇게 하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퍼센트를 안 주고 또 준 거야. 이게 준 거야. 아까 준서이 질문했던 579번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579번입니다. 봐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일단 문제 정리할게요. 3대 2인 상태 어떤 학교가 있는데 3대 2네요. 전체는 뭐 500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착용했고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뭔가 비율적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이해부터 할게요.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착용한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스톱. 이거 조건부 문제네요. 알겠습니까? 조건부가 아니려면 이 학교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안경을 착용한 애들 뽑았으니까 조건부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을 확률을 구해라. 자, 조건부인 거 이해했으니까 봐봐. 퍼센트는 아니지만 비율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의 명수 얘기니까 이건 개수로 푸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 지정하자는 거죠. 자, 쌤이 좀 센스 있게 전체 개수 지정하면요.
3대 2니까 대충 뭐 300개, 200개로 하면 좋은데 그건 퍼센트 문제일 때 얘기인 거고 얘는 지금 내가 적용할 확률이 4분의 3도 있고요. 2분의 1도 있죠. 그러면 4의 배수나 2의 배수 이런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넉넉하게 가려면 아예 8의 배수로 갑시다. 그러면 3대 2로 하면 남자를 24명, 여자를 16명. 이런 게 센스인 거지. 알겠죠? 근데 꼭 그런 개수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풀이에 지장은 없습니다. 산수가 들어오지겠죠. 쌤은 일단 남녀의 비율을 남녀를 8로 합시다. 24명. 중간에 분수하면 짜증나니까 얘는 16명 잡을게요. 그리고 다시 얘가 말하는 걸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에서 지금 중요한 건 안경을 꼈냐 안 꼈냐가 중요한 거니까 난 뭐만 분류하면 돼. 남학생 중에 안경 낀 애와 안경 안 낀 애들, 여학생 중에 안경 낀 애와 안경 안 낀 애들 분류해야 되겠지. 자, 박스를 보시죠. 가볼게요.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착용했어. 얘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4, 6, 24, 18명. 그죠? 그치? 그러면 안경을 안 낀 애가 몇 명이야? 6명이 되겠네. 내가 지금 정리한 걸로. 그쵸? 그 다음 문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얘네 둘. 그죠? 얘 둘 중에 2분의 1이 여학생이네. 그럼 반반의 소리잖아. 그쵸? 그럼 여학생 X가 몇 명이나 소리야? 6명의 소리겠죠. 그럼 얘 둘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럼 얘는 10명이네. 그죠? 개수 정리 끝났기 때문에 답만 읽으면 끝나는 거죠. 문제 읽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학생 중에 한 명 택할 때 몇 명 중에서? 안경 착용한 애들 중에서 28명 중에서 얼마냐? 그쵸? 그 학생이 남학생 18. 약분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다. 알겠습니까? 조건 범위를 그나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확률 문제, 확률 문제. 준서 또 질문 있냐? 뒤에 봐, 얘기해봐. 611번. 좋아. 여기까지 놓고 왔어. 쌤 새롭네. 자, 보겠습니다. 자, 611번입니다. 보시죠. 611번입니다. 좋아요. 잘해왔어요. 자, 611번 보시면 요게 딱 이제 이 확률 문제.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쌤 개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너무 쉽고 알겠죠? 개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퍼센트나 비율로 명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쉽고 뭐 그 전체만 잘 정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문제 뭐냐? 그렇지 않은 문제 이런 식이에요. 이 패턴이. 알겠죠? 문제를 볼게요. 자, 상자 A는 검은 거 2개, 흰 공 2개. 자, A에는 블랙 2개랑 화이트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B 안에는 검은 거 1개와 흰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흰 공 3개 들어있습니다. 3개. 이랬을 때 보시죠.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상자에서 공을 1개 꺼냈더니 잠깐만요. 이 A, B 중 임의로 택한다라는 건 A를 택할 확률 2분의 1, B를 택할 확률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둘 중에 1개 임의로 택했더니 1개 꺼냈더니 검은 공이 나왔을 때 스톱! 조건부네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야? 임의로 1개 선택한 후 1개를 꺼냈더니 이게 뭐였죠? 꺼냈더니 검은 공 블랙이 나왔을 때 스톱! 조건부죠. 그죠? 그때 그놈이 그 상자에 남아있는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을 좀 장난쳤네요. 그죠? 봐봐. 둘 중에 1개 선택해서 검은 공 1개 꺼냈을 때 남은 게 흰 거밖에 안 남은 상자가 누구겠어? B겠죠? 그 상자가 B였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요 말을 좀 돌려서 얘기했네요. 이해했어요? 자, 문제상은 이렇습니다. 두 상자 중에 임의로 1개 선택해서 공을 1개 꺼냈더니 검은색이 나왔어. 그때 그 상자가 B였을 확률을 구해봐. 조건부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알겠어요? 자, 이런 조건부를 만나면 조건부에 대한 이해도가 짱짱해지면 알아서 잘 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배운 대로 접근해야겠죠. 무슨 말이냐? 봐봐. 1개 꺼냈더니 블랙이 나왔을 때 스톱! 조건부죠. 이걸 인지했으면 얘가 될 확률부터 구하세요. 이게 전체 확률입니다. 저기서 얘기한 PB가 되겠죠. 두 번째 뭘 구해야 돼? 얘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분자입니다. 뒤에 것만 구하는 게 아니야. 교집합을 구해서 얹어야 돼. 왜? B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 탁탁 끊어놓는 게 나아.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죠? 그러면 확률 문제 2개 푸는 거 아니야. 조건부 1개를 푸는 게 아니라 확률 2개 푸는 거죠. 자, 얘부터 풀겠습니다. 전체 확률부터.
자, 둘 중에 임의로 한 개 택해서 한 개 꺼낼 때 검공이 나올 확률 구할게요. 알겠죠? 그럼 아니나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요? 전체 확률 구할 때 두 상자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해서 한 개 꺼냈을 때 검공이 나올 확률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 상자가 A였을 수 있고 두 번째, B였을 수 있겠죠. 선생님 이해되겠어요? 구할게요. 이게 공을 한 개 꺼내서 문제 쉬워. A 상자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그죠? 여기에 한 개 꺼낼 때 블랙일 확률 4분의 2 또는 B 상자 선택해서 4분의 1 이해됐습니까? 얘 둘을 더한 게 답이 아니라 분모에 적혀야죠. 그죠? 계산하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원하는 건 한 개가 B이면서 그게 B상자였을 확률 교집합 확률 이해되겠어? 보통 조건부는 전체 확률을 풀다 보면 교집합은 여기 들어있어. 누가 원하는 거야? 8분의 1을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둘의 합분의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 번분수 처리하면 분모 문제 8 곱해버리면 2 더하기 1 3분의 1 되겠습니다. 정답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조건방위 확률 딱 요 버전인 거야. 되겠죠? 대충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겠죠? 요 폼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문제풀이가 아직은 뒷받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나중에 막 엉킵니다. 노트를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구분 좀 하고 있어야 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냐 너? 뭐 폼 있냐? 이거 몇 번이니? 풀어주셨는데 누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풀어줄게 그냥. 621번으로 한 번 더 연습할게요. 패턴 이해야? 알겠죠? 지금 푼 문제는 너무 좀 쉬운 그 버전의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말장난이 잠깐 들어간 뿐인 거고 621번이 보통 나오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621번으로 한 번 더 연습. 똑같은 문제. A에는 파란 거 2개, 초록 4개. A에는 파란 거 2개, 파란 거 블루 2개, 그린 4개. B에는 파란 거 5개, 초록색 3개. B에는 파란 거 5개, 그린 3개. 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A에서 2개를 꺼내어 B에 넣은 후 B에 2개를 꺼냈더니 2개 모두 초록색 연필이었다고 했을 때 스톱 조건부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 확률부터 구합시다. 일단 뒤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전체부터 구할게요. 뭔 소리야? 여기서 2개 넘기고 2개 맞죠? 2개 넘기고 다시 2개 뽑았을 때 그게 뭐였다? 그린 2개가 나왔다 이 말인 거죠. 나왔을 때 조건부 이해됐지? 전체 확률 구하세요. 알겠죠? 자, 전체 확률의 케이스가 몇 개 있겠어? 3가지 있겠죠? 첫 번째 파란 거 2개를 A에서 넘겼을 수 있고요. B에서 당연히 그린 2개 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한 개 넘기고 그린 2개. 세 번째 그린 2개 넘기고 그린 2개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가 우선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A에서 2개를 꺼낼 때 그죠? 파란 것만 2개 뽑았어. 그리고 나서 그죠? 파란 거 2개 넘어왔지? 자, 중심 잘 잡아야 돼. 얘가 7개가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라인이 하겠어.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그림만 2개를 뽑아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 갈게요. 6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됐습니까? 한 개 뽑으면요. 2실 4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한 개 넘어와서 6개 4개 됐겠지? 그치? 여기서 2개 10시 2분의 그림만 2개 4시 됐어요? 그리고 얘는요 6시 2분의 그죠? 그리고 4시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얘는요 잠깐만 그림 5개죠? 10시 2분의 5시 이랬어? 이걸 다 더한 게 분모에 적혀 있어야지. 답이 아니죠? 분해. 원하는 게 뭐예요? 뒤에 봅시다.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면서 A에서 B로 옮긴 게 초록색 2개의 확률. 그죠? 이랬어요? 그러면 보통 전체 구할 때 있다니까? 요거는 3번이네. 3번. 그렇죠? 얘만 다시 분자에 올려라 이 말이지. 그래서 답은 그러면 3개의 합분의 얘.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준성 뭐 같은지 잡았어?
응? 잡혔어? 뭐가 틀렸는지? 뭐? 처음에? 이 시일에 나온 이 시일로 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정하세요. 네. 그럼 된다. 뭐 이런 게 여러분 조건부 확률을 푸는 풀이 패턴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문제만 이해해도 틀은 다 잡힐 거라 판단되네요. 또 질문 있어? 이제 없어. 독립을 한 문제 풀고. 오, 동의가 풀어왔어. 좋아했어. 네. 자, 120페이지 그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에서 좀 더 가시죠. 상태 괜찮겠죠? 네? 서영아 괜찮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부는 딱 지금 쌤 보여준 네 문제 보여줘. 네문 다섯 문제? 네, 요것만 풀 수 있는 틀이 이해됐으면 저 기호랑 잘 비교하시고겠죠? 그러면 충분하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그 다음 유형인 4번 유형. 확률이 확실히 양이 작아요. 문제가 또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네 번째 유형을 하시죠. 네 번째. 독립과 종속 파악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유형의 그 풀이 방식, 질문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확률 구하는 문제였지만 얘는 확인형 문제입니다.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문제인데 알겠죠? 서영아 강의 들었습니까? 독립이 뭐지? 예,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나 이런 걸 독립이라 불러. 알겠지? A와 B가 영향을 안 주는 거. 쌤은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내가 뭘 기억하라고 했죠? 강의에서?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정작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준서가 독립이 뭐지? 교집. 그렇죠.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과 같은 게 독립이다 라고 쌤이 이제 강의 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독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속은 요게 뭐 팁으로 또 한 개 잡아드리면 여러분 배반 사건은 기억나요? 배반 사건이 뭐였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무슨 말이야? 준서 무슨 말이야? 이런 상태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태가 뭔데? 얘 둘의 겹치는 게 없을 때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A 사건과 B 사건에 교집합이 아예 없는 두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한개 던질 때 홀수가 나온 사건 A, 짝수가 나온 사건 B. 이러면 A, B의 교집합 없을 거 아니야. 요 두 사건은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교집합이 없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독립종속은 다른 얘기입니다. 독립과 종속은 뭐냐면 독립은 일단은 그 의미적인 파악부터 해드리면 독립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사건이 있는데 A가 나오든가 말든가 B랑 영향을 안 받는 상태. 그 독립적인 거죠. 그러면 종속은 뭐냐? 종속은 뭐냐면 A의 결과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상태. 독립의 반대말인 거야. 얘들은 반대말이야, 알겠죠? 그런 게 독립과 종속이 맞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봐봐. 648번. 지금 독립과 종속의 의미는 이해하셨죠? 아이님도 이해했지, 그지? 근데 문제 이렇게 나와 봐봐.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온 사건 A, 소수는 B, 5 또는 6은 C. 다음 중 독립인 걸 찾아라. 그죠? 구분이 안 돼 이게. 알겠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줘버리면 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예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을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 적어드린 식이 독립의 성질이거든. 여러분들 저걸로 독립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 입장의 독립의 정의는 쟤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독립의 실질적 정의는 방금 내가 설명한 그게 정의인데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의는 저걸 기억해야 돼.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이고요. 아니면 종속인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쌤이 이제 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봐봐. 얘가 그 당첨이 2개, 꽝이 3개 있는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아마 서현이가 들은 강의에 내가 요걸 설명했을 겁니다. 요거만큼 독립종속 이해시킬 수 있는 더 쉬운 예가 없어서 맨날 요걸 하는데 봐봐. BA 순서로 한 개씩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 오케이? 그때 첫 번째 상황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다. 요 개념만 설명하고 잠깐 할게요. 넣는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볼게요.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아연아 1번이 독립이겠어? 2번이 독립이겠어? 독립의 뜻이 뭐였지? A, B가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거. 1번이 독립이겠어? 2번이 독립이겠어? 너 1번이라고 그랬니? 2번이라고 그랬냐? 1번이 독립이겠어? 2번 독립이겠어? 내 생각해봐. 야 B가 뽑고 A가 뽑을 거야. 얘는 뽑은 잽을 다시 넣는 거야. 그렇죠. 예, 쌤 당황스러웠어 했으니까. 당연히 뭐 얘가 독립이죠. 이해되겠죠? 그렇죠? 얘는 쌤이 독립을 이해시켜줄 예시 문항이니까 이해가 쉽지. 실전 문항은 이해가 안 돼. 알겠죠? 봐봐. 얘가 종속이겠죠. 왜냐면 다시 넣지 않을 거면 A 입장에서는 B가 안 걸리길 바라겠죠. 그럼 내가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인 건데 내가 여기 한번 확률들을 구해볼게요. 봐봐. 다시 넣는 경우에서 첫 번째 B가 당첨될 확률. I는 얼마야? 5분의 2. 그렇죠. 그죠? A가 당첨될 확률. 이거 다 이해돼야 돼. A가 당첨될 확률 얼마야? 5분의 2죠. 둘 다 당첨될 확률이 얼마겠어? 아연아. 식으로 얘기하면 둘 다 당첨될 확률. B가 당첨되고 그리고 나서 A도 당첨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얘겠지. 오케이? 봐봐. 얘 둘의 곱이 얘가 나온다고 독립이. 알겠습니까? 선생님 뭐 종속을 안 나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종속이 안 나오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돼. 봐봐. P, B 보여볼게. I는 얼마야? 5분의 2입니다. P, A는 얼마일까요? I는? 4분의 2. 네, 아주 좋은 눈입니다. 서영아, P의 얼마야? 네, 좋아요. 가이드 티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게 봐봐. 네, 여기서 P를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죠? 이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돼. 4분의 1은 걔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걸 구한 거야. P, A 바 B를 구한 거죠. 이건 4분의 1이야. 왜? 걔가 이미 머릿속에 착각을 한 거죠. B가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릴 확률을 구하면 4분의 1이지. B가 당첨을 가져갔으니까 4개 중에 한 개겠죠. 4분의 1은 얘인 거야. 얘도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의미가 이해되는 거지. 알겠죠? 얘는 4분의 1이고 PA를 구할 거면 아까 아연이가 망설인 대로 B가 정리가 돼야죠. 상황이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A가 걸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상황은 두 개. 첫 번째, 얘가 당첨되고 얘가 당첨될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얘가 꽝이 걸리고 당첨될 수 있겠죠. 이게 둘 다 PA인 거니까. 그렇죠? 얘를 구해보면 처음에 B가 당첨 5분의 2 하나 가져갔어. 4분의 1 10분의 1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처음에 꽝을 가져갔어. 4개 중에 당첨 2개야. 10분의 3이에요. 더하면 10분의 4입니다. 약분하면 5분의 2인 거죠. 같은 확률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P의 5분의 2인 거죠. 그러면 P, A, 교, B를 구해볼게요. 이건 둘 다 당첨될 확률인 거죠. 그러면 B가 당첨될 확률이 5분의 2죠. 그리고 나서 A도 당첨되려면 4분의 1 되겠죠. 왜? 얘가 영향을 줘버리니까 5분의 1가 들어올 수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그거 봐. 종속은 둘의 곱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요? 독립과 종속 확인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을 적어놓은 건데 이걸 만족해? 독립이야. 만족하지 않아? 종속이야. 끝. 알겠죠? 문제를 이해해서 선생님 잠깐만요. A와 B가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이딴 거 따지고 있지 마시고 알겠죠? 요 식. 알겠습니까? 독립은 요거야.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 거야. 독립이 뭐야?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처럼 무슨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 이런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알겠죠?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은 게 독립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독립은 그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질이 있는데요. 자, 성질은 뭐냐면 봐봐. P, A바 B나 P, A바 B 여사건
여기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이걸로 얘기할게요. 알겠죠? PA가 B가 뭐냐면 B가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릴 확률이라는 뜻인 거죠. PA가 B 6거든요. B가 안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릴 확률인 거죠. 그죠? 여러분 독립이라면 얘와 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독립이라면 얘는 B가 먼저 뽑고 내가 뽑을 건데 B가 걸린 상태 내가 걸릴 확률, 얘는 B가 안 걸린 상태 내가 걸릴 확률. 독립이라면 뽑은 집을 다시 넣는 거니까 얘랑 얘가 어때? 같겠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B가 걸리든가 말든가 내가 걸릴 확률이 영향 없잖아. 그럼 얘는 뭐랑 것 같아? P A랑도 같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관계에서는 조건부가 의미가 없죠. 걔가 되든가 말든가 나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의 계산이 필요가 없다. 이해했습니까? 독립은 그냥 이런 것들이 다 P인 거지. 그냥. 원하는 게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A, B가 그럼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는 독립일까 아닐까? 독립이죠. 왜? 여기서 이해하면 돼. 야, A랑 B가 영향을 안 받으면 얘가 걸리든가 말든가 나랑 영향 안 받을 거 아니야. 그죠? A, B가 독립이면 한 놈의 여사건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또는 A와 B 여사건이든 또는 둘 다 여사건이든 싹 다 뭐가 되겠어? 독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성질 정리할 수 있다. 이 네 번째 유형은요, 요게 답니다. 내용이 알겠죠? 그럼 독립이고 확인 어떻게? 선생님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은 독립입니다. 암기가 필요하겠죠. 독립의 성질, 요건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이해는 이 상황으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독립이라는 것이 제2복귀를 다시 얻는 상황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기는 안 주는. 그렇다 보니까 조건부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 모으면 돼 그냥. 알겠죠? A가 독립이면 그 둘 다 독립이야 그냥.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유형 오늘 지도는 끝이 나는 거고요. 문제까지 좀 밀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5분만 쉴게요. 알겠죠?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다 얘기하겠습니다. 셔터 가시죠. 뭔가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 무슨 처음 보는 일이었어. 씨,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건데. 알았어요. 고생했습니다. 내일 그러네. 서현 잡아서 통계가 돌리고 있다. 쌤이 생각 못하고 있었네. 놓쳤네 내가. 그러네. 너는 내가 이거 하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네. 또 돌렸으면은 그래도 몇 문제가 개 더. 좀 쉽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풀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1번이 어. 그 그냥 진짜 평균 구하는 거 딱 이런 거. 1번이니까 그렇겠죠. 약간 1, 2, 3, 그 정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맞추셨겠네요, 그래도.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시험지 가지고 오세요. 자, 갑시다. 빨리 하고 빨리 기가시켜 드릴게요. 내일도 시험이 있을 테니. 너 뭐냐, 너? 네. 너 아니구나 아직. 자, 보겠습니다. 600, 너 여기 독립은 못 푼 거 있어? 하나밖에 안 풀었어요. 648 풀었어? 64. 네. 649로 갑시다. 649번 볼게요. 하는 김에 배반도 같이 하자. 650번 볼게요. 650번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앞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랑 문제 폼이 달라요.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앞에 쪽 문제들은 다 우리가 확률을 구해내야 되지만 얘는 이제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봐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요. 상황들이 알겠죠? 이 독립종소 파악 문제는 되게 쉬운 상황들을 줄 겁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인 사건 A. 자, 이미 얘가 지금 독립종소 파악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사건을 다 써 그냥. 상황이 쉬워서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얘가 말하는 A라는 사건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650번. 650번. 2, 4, 6, 8, 10 이렇게 5개 있는 거죠. 그죠? 사건이 구해지는 상황이고요. B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는 뭐야 그러면? 2, 3, 5, 7 끝. 그죠? 자, C 같은 경우는 10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뭡니까? 1, 2, 5,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기억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확인해봐. 어때? 배반이 아니야. 서영아 배반이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야? 2가 겹치니까 그렇죠? 교집합이 없어야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자, 종속이라고 묻든 독립이라고 묻든 우리는 독립만 확인하면 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니까 그죠? 자, 니은에서 얘기한 A와 C가 독립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독립의 정의가 뭐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요. PA를 구하고 PC를 구하고 PA 교집합 C를 구하면 돼. 문제의 상황을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저 식을 확인해서 푸는 거죠. 알겠죠? 자, PA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10개죠. 1부터 10까지. 그죠? 10분의 5니까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죠? PC는요.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됐나? PA 교집합 C는요. 10분의 A랑 C의 교집합 몇 개야 지금? 두 개는 두 개, 그지? 2네요, 2. 5분의 1이네요. 확인해 보시죠. 얘 둘 곱하면 5분의 1 나오네. 독립이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쟤를 만족하네요. 독립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 디귿. B와 C가 독립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뭐라는 거야? 문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구해야죠. PB 구하시고 PC 구하시고 B 교집합 C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겠죠? 전체 10개니까 PB는요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네요. PC는요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미 텄네요. 곱하면 25분의 4잖아요. 그렇죠? 될 리가 없지 뭐. 구해볼게요. B 교집합 C는요 겹치는 게 몇 개야? 두 개네 얘도 그죠? 10분의 2 5분의 1 되겠습니다. 둘의 곱이가 아니니까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죠. 이게 틀렸다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독립종속 파악은 간단합니다. 내용을 알면 풀고 모르면 당연히 못 풀고 알겠죠. 알기만 풉니다. 그런 문제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성질 문제 하나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있구나. 123페이지. 12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여기 내가 써볼게요. 123페이지입니다. 자, 독립종속은 여기 문제 봐도 알겠지만 질문이나 문제의 폼 자체가 틀려 알겠죠? 아까처럼 복잡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만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좀 쉬운 유형이야. 볼게요. 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자, A, B가 서로 독립일 때 라고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 PA 교 B는 뭐랑 같다? PA 곱하기 P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적을 필요 없고 여기다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성질들 떠오르시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알겠어요? 660번 가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의 질문이 PA 여사건은 1-PA랑 같니? 라는 질문 아닙니까? 왜 A, B가 독립이면 저는 조건부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얘는요, 당연히 참이죠. 여섯 가지 확률은 1에서 PA를 빼면 되는 거니까 참입니다. 니은 PA 합 B는 여러분 PA 합 B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PA 더하기 PB 빼기 뭐였지? PA 교집합 B. 근데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를 하면 되겠죠. 이랬습니까?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교집합 뺀 게 없네요. 니은 틀렸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니은이 지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PA 더하기 PB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사건이 있다면 이건 무슨 사건일까?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A, B가 무슨 관계일까? 합집합이 각각의 확률에 교집합 빼는 거잖아. 교집합 안 빼도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왜 안 빼도 돼? 없으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거.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어요? 요걸 만족하는 배반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독립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알겠죠? A, B가 배반이라면 B는 참이겠지 뭐. 이해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자, 디귿은 그냥 계산 문제네요. PB는 이건 독립과 상관없습니다. PB는 야, 오른쪽에 있는 식을 PB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 아니야? PA 더하기 PA 여사건 곱하기 PB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식이 그렇죠? 이건 뭐 독립종속 상관없죠. 얘가 얼마야?
PA 더하기 PA 6건 얼마야? 1 아닙니까? 그죠? 1 곱하기 PB는 PB겠지. 이것은 뭐 독립과 상관없이 참인식을 하나 써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성질로 사용되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더 갈게요. 655번을 가겠습니다. 655번을 가겠습니다. 655번입니다. 두 개만 풀면 오늘도 빨리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655번을 보시면 PA가 양수고 PB도 양수인 상태, 0은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0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 B가 독립이면 조건 뭐 의미 없잖아. 그렇지? 독립이면 PA는 PB랑 같니? 하고 묻는 거 맞죠? 참여 어디시야? 독립이면 PA랑 PB가 같아요? 655번. 예, 655번입니다. 기억에서 이렇게 했잖아. A, B가 독립이면 PA는 PB랑 같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아이나 혹시 선생님 문제는 A, 바, B라 돼 있는데요? 라는 얘기 맞습니까? 655번. 이거 아니야? 뭐야? 왜 나랑 뭐지? 잠깐만요. 뭐지? 잠깐만요. 여러분 빨리 봐봐요. 뭐야? 잠시만요. 665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665번. 내가 잘못 읽었네요. 665번. 665.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네, 천천히 가시죠. 665번입니다. 다시 갈게요. PA가 양수고 PB가 양수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나왔습니다. 기억. A, B가 독립이면, 그죠? 독립이면 조건부 의미 없으니까, 그죠? PA는 PB랑 같니? 이런 질문인 거 맞지? 그치? 참이야, 어디시야? 주소가 참이야, 어디시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참고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워낙 자기에 대해서 더 불신인 거 알겠습니까? 나는 뭔가를 모르고 있어라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선뜻 긋지를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독립이면 이런 게 만족은 되지만 독립이라고 두고 확률이 똑같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와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알겠죠? 이건 풀 게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독립이면 뭐 두 확률을 갖출 수가 없죠.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거는 틀린 말이고. 니은 A, B가 배반 사건이면 니은입니다. A, B가 배반이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둘이 겹치는 건 없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두 확률의 합은 1보다 작거나 같지? 라고 물었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순서에서 생각해. 배반 사건이면 두 확률의 합이 1을 넘어갈 수는 없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순서 어떻게 생각해? 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만약에 원래 봐봐. 그냥 일반적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1보다 작지라고 하면요. 이거 거짓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가 돼야 되냐면 개수를 얘기할게요. 전체 사건이 있고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이라면 배반이 아니라면 알겠죠? 이렇다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만약 10개인데 여기 뭐 한 3개 있고 여기 한 2개 있고 겹치는 게 한 5개 되고 10개 적고 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다 치면 알겠죠? 내가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한 게 총 몇 개야? A의 몇 개야? 8개. B의 몇 개야? 7개. 그러면 전체 개수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커지는 거야? 겹치는 게 있으니까. 여기 5를 빼야지 뭐 얘가 작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인 두 사건은 겹치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니까 전체 개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 전체 개수보다 많아진다라는 게 확률로 얘기하면 1보다 커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두 사건이 얘 둘이가 배반이라고 했어. 그 말은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죠. 무슨 얘기인 거야 얘가? 이게 이런 느낌으로 와닿으면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A, B가 배반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의 둘의 합이 전체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참이고 참이겠어 어디 있었어? 참인 거죠. 알겠죠? 이게 배반이기 때문에 참인 거죠. 겹치는 게 없다면 각각의 확률의 합이 1을 넘어갈 수는 없지. 그 바깥쪽에 전체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두사건이라면 둘의 합이 1을 넘어갈 수 있죠.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하라고 내는 문제가 니은 같은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고 자 디귿 보시죠. 디귿. A, B가 배반 사건이면 자 얘도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 질문이에요. 쌤이 확인시켜 드릴게요. A, B가 배반이고 P, A 합 B가 1이면 B는 A의 6건이다.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여러분 인식이 돼야 되냐면 봐봐.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쓰잖아. A, B가 배반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때 얘가 지금 P, A 합 B가 1이라는 건요. A 합 B가 아닌 곳에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두 개 합한 게 전체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A의 6건이 지금 뭐냐? B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렇죠? 어때요? A가 아닌 건 여기밖에 없잖아. 맞죠? 네, 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이나 디귿처럼 확률로 되어 있는 세팅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의 어떤 원소의 개수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전환시켜서 보시면 편하다라는 거고요. 리을 A, B가 서로 배반이면 자 리을입니다. 선생님은 수식어 쓸게요. A, B가 배반이라는 건 둘의 교집합이 뭐면 0이면 이 말이죠. 독립이냐? 라는 건요. 둘의 교집합이 둘을 곱한 거와 똑같니? 이런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뭐 거짓이죠. 알겠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저 위에다가 PA랑 PB는 0이 또 아니란 말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 말이 없어도 거짓이다. 알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669번입니다. 669로 가시죠. 669. 자 669입니다. 아주 옛날 이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3점짜리 보시죠. 자 다음은 어느 회사 전체 직원 360명의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하고 표 봐봐. 표부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표 이해했습니까? 미만 10년 미만 이상 찬성 반대 A, B, C, D가 있고요. 150 210 360 140 120 볼게요. 자 문제 뭐라 했냐면 10년 미만인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뭐래? 독립일 때 A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독립의 배움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봐봐요. 이 사건의 편의상 A라 하고요. 이 사건의 편의상 B라 한다면 그죠? A, B가 독립일 때 A를 구하라는 건요. 뭘 확인하는 소리야? P, A 곱하기 P, B가 뭐랑 같을 때? P, A 교집합 B랑 같다면 A가 몇이니? 라는 질문인 거죠. 알겠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PA는요. 전체는 몇 명이야? 360명 중에서 그죠? A가 10년 미만 여기죠. 여기 미만 120명. 그럼 PA가 얼마야? 3분의 1이고 됐습니까? B는요 전체 누가 360 그쵸? 360분의 B가 먼저 찬성 150명 그쵸? 360분의 150 성이 이해돼? 3 약분은 12분의 5인가? 12분의 5 됐습니까? 얘 뭐야? PA교 B A이면서 B를 확률로 A면 있잖아 그쵸? 전체는 얘죠 360분의 A랑 같다 이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요런 게 독립 확인하는 거다 알겠죠? 독립은 그냥 저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독립이라는 멘트 주는 이유는 각각의 확률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음을
알려주는 멘트인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할 때 이게 지금 뭐 아마 시간 운영이 많이들 어려운 환경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수업 복습. 알겠죠? 항상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빠른 시간에 이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되게 얕게 기본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1단계야.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해야죠. 그럼 기본 계속 세팅이 되겠지. 그 다음 수능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얕게 좀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러려면 복습하실 때 수업 복습은 당연히 필수고요. 쌤이 건드린 문제 꼭 풀어야 돼. 그걸로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각 유형마다 한두 개씩만 풀어봐거든요. 알겠죠? 어차피 다 풀 그 시간이 여러 개 안 되면은 그렇게 한두 개씩 풀어서 그 전반적인 그 큰 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뭔가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뭐 많이 푸는 연습도 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복습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런 유형별 복습을 하실 거면 여기 674번까지 딱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확률에도 이제 유형 2개 남은 겁니다. 알겠죠?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뒷 강의들은 이번에는 꼭 내가 안 까먹고 알려드릴 테니 주말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